네, 안녕하세요. K마스터즈 박상래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K마스터즈에서 만든 챗GPT 캐리 AI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챗GPT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9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현재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카테고리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가지씩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항목 챗GPT4가 있는데요. 이 챗GPT4 같은 경우에는 챗GPT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료로 탑재하고 있는 챗GPT4는요, 현재 챗GPT 유로 사이트에서 미화 약 $20,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약 한 27,000에서 28,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내지 않고 저희 챗봇을 이용하면 이 챗GPT4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 챗GPT4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엑셀을 하시다 보면 함수 같은 것들이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럴 때 엑셀에서 그래프 만드는 함수가 뭐지? 라고 해서 질문을 올리면 지금처럼 엑셀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주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트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줘.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려서 눌러보시면요, 네, 이렇게 엑셀에서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메뉴 하나하나를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 관련된 질문도 컴퓨터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윈도우 11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네, 그러면 윈도우 11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 메뉴를 열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윈도우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파주에는 세무서가 어디 있지? 라고 질문하면요, 파주에 위치한 세무서 명과 그리고 주소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걸로 목동역에서 경복궁 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목동역에서 경복궁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하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목동역에서 출발하고 이 5호선을 타고 가다가 공동역에서 환승하고 이렇게 광화문역 6호선에서 내리는 5호선을 더 한 번 환승해라. 자, 이런 식으로 다소 환승이 필요하지만 목동역에서 경복궁까지 가는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도 답변을 해줍니다. 또 다른 걸로 질문하면요, 서울 인근에 있는 1박 2일로 여행 가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여행하기 좋은 1박 2일로 여행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남이섬이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강화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강화도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요. 세 번째는 수원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청평, 가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아침고요 수목원도 거기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또 추천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률 분석 AI. 여러분 뭐 변호사 상담원 받으려면 10만원씩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다 물어보게 되면요 엄청 잘하게 되겠죠.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몰래 소속 공인중개사 몰래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중개사고가 발생했어.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이런 데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대표 공인중개사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고 싶으면 관련 판례 번호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관련 판례 번호 보여줘.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판례에 대한 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판례 번호를 안 보여줬네요. 판례 번호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여줄 때는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중개업과 관련된, 뭐 사실 여기는 중개업뿐만 아니라 법률 분석이잖아요. 모든 민사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민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10년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어서 아마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통과하는 모든 민사 판례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약 한 1년 정도치 되나요? 그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법률 분석 AI도 있고요. 중개실무 AI도 있습니다. 중개실무와 관련돼서는 중개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명함에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해?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명함에는 등록번호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공인중개사법에 다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알려줘. 네,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개하신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반드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건너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어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실무 AI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메뉴는 글쓰기 AI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을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률 분석에는 대법원이 학습되어 있고, 중개실무에는 중개실무가 학습되어 있고, 글쓰기 AI는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학습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다 다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글쓰기 AI에다가 법률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거죠. 학습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에 넣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 법률 분석 AI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 어떤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이 나왔을 때 판례 번호를 알고 싶다면 관련 판례 번호 보여줘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그 해당되는 판례 번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여기에 보면 예시라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글쓰기 AI를 들어가 볼게요. 글쓰기 AI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블로그 글쓰기에 최적화된 AI 캐리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띄어쓰기나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 후 문장 마지막 글에 글을 써줘라고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얘가 있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핵심 키워드라는 문장을 넣어줘야 되고요. 반드시 핵심 키워드라는 문장을 넣어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답심리 레미안 리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답심리 레미안 리뷰와 관련된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답심리학이 도보 5분이고 그 주변에 뭐가 있고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뭐 예를 들면 타입은 총 8개고 전체 단지는 총 몇 개동 몇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긴 초품하고 숲세권이고 아파트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짧게 그냥 단어 넣듯이 이렇게 숲세권, 초품화, 대단지, 4통 8딸, 답심용 5분 거리 이렇게만 써주고 마지막에 꼭 써야 되는 게 글을 써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 AI를 학습할 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저희가 세팅해 놓은 대로 글을 쓸 때 키워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최적화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작동이 돼서 여기 글이 나와요. 그냥 이걸 지키지 않고 그냥 답심리 레미안 리뷰 글 써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글은 써주긴 하지만 저희가 짜놓은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짜놓은 그런 최적화 세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글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되어 있는 요 형태대로 넣어주셔야지만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것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핵심 키워드는 13 프루지오이고 265세대 총 32동이야. 2014년 10월 준공했어. 타입은 10개 타입, 82C, 84B, 85A, 뭐 109 타입 이렇게 있고, 백성역 도보 5분 거리고 병원이 있고 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근 5분 거리에 배봉산 공원도 있어 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글을 써줘, 글 써줘 라고 제가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글을 쓸 때는요, 저희가 핵심 키워드 옆에 제가 따로따로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그 내용대로 써줍니다. 네,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천 제목에서 일산 푸르지오 꿈꾸던 이상적인 생활을 현실로, 도보업은 일산 푸르지오에서 시작하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 일산 푸르지오 탐방기,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주거 공간 속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또 추천 제목을 줍니다. 그럼 이런 추천 제목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또 이걸 약간 변형해서 나한테 맞게끔 변형해도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블로그에 쓸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얘를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로 오셔서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에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글쓰는 항목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내용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있었죠. 제목이 뭐였냐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해줬고요. 뭐 여기 글에다가 배경도 하나 넣어주면 예쁘겠죠. 그래서 제가 샘플 사진으로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폴더에 예쁜 사진 하나 넣고 열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도 하나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챗봇에서 긁어서 오면요, 이렇게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 항목 누르시고 채권 배경색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눈 고딕의 크기는 19나 16 정도 포인트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이제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사진만 넣고 올리지 않고요. 항상 모바일 화면에서 볼 때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요, 이런 모양이 하나 보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성체처럼 우뚝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진을 여러분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 선택하고 열기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산 프로지오는 다양한 타입이 있고 제공이 충족시켜 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또 사진을 넣고 싶다면 여기에서 또 아까처럼 사진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글 중간중간에다가 여러분이 사진을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이상 넣어야 된다 그랬죠? 5장 이상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장, 6장, 5장 넣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발행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글 쓰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노력하는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러면 정말 가볼만 곳이랍니다. 엔터 한번 쳐주고 2014년 10월에 준공대 이어폰을 266cg 5세대, 그럼 이 부분만 드래그해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얘를 진하게 해주고 크기를 24 정도로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색깔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82C 타입부터 시작해서 100cc 타입까지 총 10가지 타입, 이런 데는 그냥 진하게만 해주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글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색깔을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5분 거리에 배웅상황 산책 운동이 완벽한 장소, 이럴 때는 또 진하게 해서 녹색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자의 색깔을 주거나 어떤 행위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일산 프리조 병원에 보세요. 눌러서 얘는 마지막 멘트니까 넣어주고 글자 크기 키울게요. 28로 키워서 얘는 엔터. 지금 바로 일산 프리조 엔터. 이 매력적인 공간을 경험해 보세요.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발행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1포스팅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걸린 시간은 길어야 10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는 블로그 글쓰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친구 AI는 여기 보면 아무런 대화의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좀 피곤하네. 그리고 좀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있어서 일찍 자기는 어려워.
자, 그럼 이 친구 AI는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AI는 대상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 대상의 어려운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조언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친구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해보시면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 AI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사실 어떤 키워드가 얼마큼 조회수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 AI 넣고 일산 아파트라고 검색만 하시면요, 여기 보면 나오죠. 얘도 이 명령어를 잘 보셔야 돼요. 키워드 분석 시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붙여서 입력해 주세요. 예, 송도 아파트. 추가 검색 시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연관 키워드라고 넣어주라는 거죠. 세부 키워드 조합 시 송도 아파트 세부 키워드 조합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일산 아파트. 자, 보통 이제 자주 그렇진 않지만 서버가 잠시 멈추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닫으시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서 키워드 분석, 그럼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산 아파트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해주죠. 일산 아파트는 PC로 1470, 월간 검색수 모바일로는 6070. 검색량이 꽤 많은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죠. 연관 키워드들이. 그런 연관 키워드의 조회수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회수에 대한 거를 조금 풀어드리면요, 먼저 일산 아파트 시세는 PC로는 한 달에 6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모바일에서는 640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평균 노출 광고 수는 15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워링크를 15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일산 아파트 시세라는 키워드는 노출 광고도 많으니까 굉장히 파워링크가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오는 숫자는 700이죠. 700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일산 아파트 월세라는 키워드 한번 볼까요? 얘는 요 위에는 700이었는데 얘는 1160명이 들어오는데 경쟁도는 더 적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유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반대가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유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지만 노출 광고는 많기 때문에 키워드 파워링크 드는 비용은 비싸다는 뜻이고, 얘는 4번 아파트 시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광고하는 사람은 4번에 반밖에 광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파워링크 클릭당 비용은 더 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 아파트 금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진 않지만 노출하고 있는 광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노출을 시키면 적은 비용으로도 파워링크가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일산 아파트라는 키워드로 파워링크를 좀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센 키워드 하긴 힘드니까요. 예를 들면 일산 아파트 세부 키워드 조합이라고 이제 해보시면 일산 아파트와 관련돼서 좀 세부적인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산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있는 것들이고요. 조금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일산 아파트 전세 문의, 일산 아파트 월세 문의, 일산 아파트 매매 가격, 일산 아파트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런 것들은요
잘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을 해주면요,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쫙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뿌려주면요, 얘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중에 파워링크를 해보시면 광고 등록을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조금 비싼 거 빼고 나머지 싼 거 위주로 세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 키워드 분석 AI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대본입니다. 이 유튜브 대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이제 영상 촬영 처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사진이랑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영상을 편집하지? 그러니까 이 계획을 못하면, 이 계획을 잡지 못해요. 구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콘티를 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사진 찍고 집에 와서 어떻게 편집할까, 구성할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입력한 내용이 뭐냐면요, 핵심 키워드는 퍼스트 파크이고 너는 여행 블로거야. 요거는 빼고, 자, 핵심 키워드는 퍼스트 파크라는 이제 동산이고, 식물원과 동물원, 어린이물 놀이터, 어린아이 물놀이터, 그 다음에 야간 조명, 동물원에는 조랑말도 있고 너무 귀여워, 아이들과 즐기기에 적합하고 조경이 잘 되어 있어, 웨딩홀, 레스토랑, 그리고 파주에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끝에다가 유튜브 대본 만들어줘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핵심 키워드는 요렇고, 아까 글쓰기랑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유튜브 대본 만들어줘. 핵심 키워드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잘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 주변 인프라, 유튜브 대본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기 예시가 있는 것들은 이 예시대로 해줘야 가장 최적화된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퍼스트파크의 화려한 입구가 나타나며 그 배경으로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레이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겠죠? 화제의 숨은 봄을 퍼스트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식물원부터 귀여운 동물까지 마법같은 하루를 약속드립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식물원 내부에 다채로운 꽃들과 울창한 나무들이 펼쳐지게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나레이터가 또 얘기하고 화면 전환, 어린이 물놀이터로 돌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영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나가고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딱 콘티를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콘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한글이나 이런데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만 여기에다가 조금 편집을 해서 추가해 준 다음에 출력해서 가면 그냥 하나 영상 촬영을 어떤 식으로 편집해야 될지, 촬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컨셉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세무 AI는 2024년도 세무 최신 세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4년 취득세 보여줘 해서 엔터 치시면요, 2024년도 개정세법 중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 공제 확대가 왜 취득세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2024년 한 해 동안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무 AI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것은
세금 자체를 여러분의 조건을 주면 계산을 해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게 세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이걸 구현하는데 간단한 데이터 학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그런 반영돼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런 방법으로 세금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이 중에서 추가로 저희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발 중이라는 부분도 제가 새로 카테고리를 만들 거고요. 이제 또 이거를 했는데 더 좋은 어떤 카테고리가 이제 주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통합을 시켜서 예를 들면은 글쓰기 AI와 유튜브 데모를 합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별도의 챗봇을 또 하나 추가로 넣는다든지 또 친구 AI를 없애고 여기에 다른 좋은 기능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가르쳐 드린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뭐 보시면요, 저희 네이버에서 K마스터즈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K마스터즈.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내리시다 보면요, 공지가 보여요. 모바일에서도 공지는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런칭하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39,900원인데 한시적으로 제가 요번에 오픈을 처음 했던, 런칭을 처음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19,900원의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VAT 포함된 가격이고요. 사실 19,900원이면 뭐 여러분 밥 한 끼 사 먹으면 만 얼마고요. 챗GPT 유료 쓰면 27,000원, 8,000원 나오는데, 그리고 뭐 변호사 한번 상담 1년에 한 번만 해도 10만 이상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도 유료 사이트 이용하면 한 달에 3만원 정도 비용이 나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써야 될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캐리 정기구독 서비스 신청서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뭐 연간을 하게 되면 199,000원, 그러면 이제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또 2개월을 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금해 주시고 여기에 동의하신 다음에 이제 동의하시고 나면 요 밑에 보시면 등업을 저희 사무실에서 해주게 돼요. 등업되면 PC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다운 받으셔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셔서 생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볼 때도 홈 버튼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편리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은 여기 보이는 요 녹화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여기 보이는 내용대로 홈 버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K마스터즈에서 개발한 챗GPT 캐리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사용법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